장은 가끔 아무도 없을 때 그녀를 괴롭히지만 그녀는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그저 옆에 있는 철제 양동이를 몰래 잡아 소리를 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중국 범죄 영화사의 굵직한 한 획을 그은 백일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두 가지 핵심 의문이 시종일관 관객의 머릿속을 맴도는데 그건 바로 우주전의 묘한 태도입니다. 자신과 연애하는 남자들이 모두 끔찍하게 살해되어 토막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걸까요? 영화 초반 감독은 토막난 손의 이미지와 장쯔리 부부가 얽히는 장면을 교차 편집하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영화의 은유와 미장센을 함께 파헤치며 극중에 숨겨진 복선과 매 장면 뒤에 깔린 인간의 심리전을 읽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1999년 석탄 운반차가 포대 하나를 석탄 더미에 쏟아부으며 시작됩니다. 고차 편집되는 화면은 이 영화의 남주인공이자 형사 팀장 장쯔리가 아내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곧 이혼을 앞두고 있으며 오늘 마지막 밤을 보내려 합니다. 한편 석탄 공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노동자들은 포대 속 토막난 손을 발견하고 그 시각 호텔에서 장쯔리는 아내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두 손의 장면은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화면 속에는 무당벌레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무당벌레는 행복과 원만의 상징이며 이 디테일에는 장쯔리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혼을 원치 않았고 전처의 손을 움켜준 행동은 지나간 행복을 붙잡으려는 본능이자 통제에 대한 무의식적 집착이며 이후 그의 감정적인 행동들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장쯔리는 직접 전처를 역까지 배웅하고 전처는 떠나기 전 이혼 서류를 건네지만 그는 오히려 전처의 손을 덥석 잡아버립니다. 别这样，放手！你放手啊！你放手！你说好的不是今天是最后一次了吗？ 장쯔리의 이런 행동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대낮인 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차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과격해 보이는 장면은 사실 두 사람의 이혼 원인을 말해줍니다. 장쯔리의 행동은 감정에 의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곤 하죠. 이 강한 통제욕은 결국 결혼 생활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날을 예고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감정에 잡아먹히기 마련이니까요. 토막 살인 사건으로 온 도시가 공포에 떨고 성내 여러 공장에서 시체가 발견됩니다. 장쯔리는 수사를 시작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피 묻은 옷을 찾아냅니다. 신분증 속 피해자는 양즈준으로 현지 세탄 공장의 계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우리의 여주인공 우주전입니다. 경찰은 즉시 세탁소로 달려가 우주전을 대면합니다. 경찰의 신문에 우주전은 그저 얼굴을 가린 채 통곡할 뿐이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관객이 그녀의 눈물을 연기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후 내용을 보면 이 슬픔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남편의 죽음 자체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휩쓸려버린 자기 처지에 대한 비애입니다. 이 디테일은 영화에 숨겨진 실마리를 푸는 핵심 열쇠이며 우주전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용의자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비극적인 색채가 더해지죠. 경찰은 이어 양즈준의 직장을 조사하며 그가 계량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이 정보를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부분입니다. 석탄 트럭의 경로를 추적하던 중 류씨 형제가 유력한 용해선상에 오릅니다. 보통 기사들은 한 공장만 다니는데 류씨 형제는 사건 발생 기간에만 여러 공장을 동시에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시신유기에 적합한 조건이죠. 경찰은 이발소에서 형제를 찾아 검거하는데 체포 과정에서 장쯔리의 감정이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용의자가 저항하자 그는 과장된 자세로 덮쳐 목을 조르며 상대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습니다. 동료의 제지에야 손을 떼는데 이는 그의 성격 결함인 욱하는 기질과 감정적인 면을 다시 증명하며 이후 그의 인생이 꺾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경계심을 늦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병원입니다. 샤오왕이 퇴원하는 장쯔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장쯔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동료 대원 2명을 잃었다는 자책감과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한 회한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사고는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응어리로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세탁소를 지날 때 마침 우즈전이 남편의 유골을 묻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복선입니다. 결말을 아는 관객은 이것이 남편의 유골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정성스럽게 이 유골을 묻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두 사람은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차가 터널로 진입할 때 카메라는 운전자의 시점으로 바뀝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끝없는 설원이 눈앞에 펼쳐지고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듯 2004년이라는 자막이 뜨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합니다. 터널 끝에 이 연출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터널이 방황과 침잠이라면 흰 눈은 황량함과 재생을 뜻하며 장쯔리가 5년 동안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 있었지만 동시에 그곳을 벗어날 출구를 찾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길가에 만취해 쓰러진 남자를 청년들이 발견하는데 헬멧을 벗겨보니 장쯔리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오랜 동안 쌓인 억울함과 절망을 그대로 쏟아내는 듯합니다. 장쯔리가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청년들은 그의 큰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작은 오토바이 한 대만 남겨둔 채 떠납니다. 오토바이가 작아진 것은 장쯔리의 사회적 지위 하락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기세등등했던 형사팀장에서 매일 술에 절어 사는 낙오자로 변한 그는 자신의 결혼도 동료의 희생도 막지 못했듯 이 상황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5년 전 총격전 이후 장쯔리는 강제로 전직당해 어느 공장의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잃은 채 삶의 거대한 격차는 그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매일 술로 절망을 달래던 어느 날 동료가 농담조로 미혼 여직원과 사귀어보라고 권하자 그는 정말로 뒤에서 그녀를 꽉 껴안아 버립니다. 이 무례해 보이는 행동 이면에는 5년 동안 쌓인 외로움과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통해 마음의 빈 구멍을 채우고 싶었던 것이죠. 이 억눌린 욕망은 이후 그가 의도적으로 우즈전에게 접근하고 심지어 가짜 감정을 연기하는 복선이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옛 동료 샤오왕을 만나는데 그는 이미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샤오왕은 2001년과 2004년에 또 다른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스케이트 날에 살해당했다고 알려줍니다. 수법은 1999년 양즈진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3명의 피해자 모두 우즈전과 교제했다는 점입니다. 우즈전과 연애하면 누구든 토막난 시체가 된다는 이 기괴한 법칙 때문에 경찰은 우즈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쯔리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생기가 돕니다. 99년의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이자 가장 큰 마음의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한다면 치욕을 씻는 것은 물론 다시 경찰로 돌아가 예전의 자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즈전에게 접근하기 위해 장쯔리는 일부러 세탁소에 바지를 맡기고 밤마다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세탁이 끝난 뒤엔 멀쩡한 단추를 일부러 뜯어내어 트집을 잡으며 말을 겁니다. 사실 세탁소 사장을 통해 우즈전의 사정을 캐내려는 속셈이었죠. 사장은 99년 당시 우즈전이 손님의 값비싼 모피코트를 실수로 망가뜨린 적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당시 우즈전에게 그 변상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님은 일주일 정도 소란을 피우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량즈진이 죽었고 사장은 동정심에 갈 곳 없는 우즈전을 거두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즈전이 나오며 탁자 위에 쪽지 하나를 남깁니다. 거기엔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장쯔리의 미행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 쪽지는 오히려 그의 탐구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날 밤 우즈전이 배달을 나설 때 장쯔리는 당당히 오토바이로 뒤를 쫓는데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니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뒤쪽에 찍힌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우즈전을 미행하는 동안 누군가 또한 자신을 은밀히 뒤쫓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장쯔리는 우즈전 뒤에 연쇄살인마가 있음을 확신하고 한 가지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즈전과 연애하는 남자가 죽는다면 차라리 자신이 미끼가 되어 어둠 속 범인을 유인하기로 한 것이죠. 같은 시각 샤오왕 팀장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던 중 복도에 버려진 말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말은 고물상을 하던 남자가 남기고 간 것인데 그가 실종된 후 말만 덩그러니 복도에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영화에서 매우 상징적인 은유로 등장합니다. 말은 우즈전을 상징합니다. 초원을 달려야 할 말이 좁고 어두운 복도에 갇혀있듯 우즈전 또한 평범한 삶을 누려야 하지만 운명과 타인에 의해 그리고 욕망과 공포에 억눌려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라진 고물상은 우즈전 뒤에 살인마를 상징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 그녀에게 접근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고물상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장 룽룽 또한 극중 중요한 조연입니다. 그는 자주 돈을 주고 여자를 부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쁜 옷으로 갈아입게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탁소에서도 우즈전을 수시로 성희롱하곤 하죠. 그의 이기적이고 추잡한 면모는 우즈전의
무력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사장이 우주전을 괴롭힐 때 장쯔리가 나타나고 우주전은 그를 마치 구원자처럼 느낍니다. 사장을 떼어내려 일부러 손까지 다친 그녀를 보고 장쯔리는 곧장 달려가 약과 붕대를 사다 줍니다. 이 단순한 행동은 얼어붙어있던 우주전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장쯔리에 대한 경계심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려던 찰나 한 불량 청년이 세탁소에 들이닥쳐 자기 옷을 세탁해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무슨 일이야? 꺼져버려. 지금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내 일 아니니까 상관 말고 꺼지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길 비켜 꺼지라고. 이런 나를 때린 거야?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한 번만 더 지랄해봐. 응? 내가 다 알아봤어. 청년을 쫓아낸 장쯔리는 문 앞에서 혼자 웃음을 짓습니다. 그의 이 영웅놀이는 사실 우주전의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녀를 데려다주는 길에 장쯔리는 야외 스케이트장에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점은 우주전의 전 남자친구들이 모두 그곳에서 죽었다는 거죠. 관계가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 스케이트장을 가자는 제안은 그녀로 하여금 그의 접근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우주전의 의심에 장쯔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사실 나도 잘 못 타요.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줄게요. 그녀가 떠나자 샤오왕이 뒤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역시 계속해서 우주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장쯔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미끼가 되어 살인마를 끌어내려 한다는 것도 간파했습니다. 장쯔리도 위험을 모르진 않지만 그에겐 증명이 절실했습니다. 나고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감정적인 성격 탓에 그는 점차 이 임무 속에서 길을 잃어갑니다. 그는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주전에게 느끼는 호감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그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인지 말입니다. 스케이트장 장면은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중앙에서 회전하는 여인과 사람들 사이를 능숙하게 가로지르는 우주전, 그리고 비틀거리며 뒤쫓는 장쯔리와 군중 속의 숨은 샤오왕. 하지만 곧 우주전은 점점 어두운 구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어둠은 위험과 미지를 상징하며 그녀의 행동이 자의인지 혹은 타의에 의한 유인인지 모호하게 연출됩니다. 이후 전개를 볼 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전은 이미 범인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발걸음이 부자유스러운 그녀가 그를 어둠으로 이끄는 것은 범인의 명령이거나 혹은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저항할 수 없는 자의 비명이자 자신에게 접근한 남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장쯔리는 별 의심 없이 뒤쫓다 결국 그녀를 덮쳐 쓰러뜨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강하게 껴안습니다. 장쯔리는 그 기회에 그녀에게 입을 맞춥니다. 다행히 샤오왕이 구하러 오지만 어둠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장쯔리와 우주전의 밀착은 이미 살인마의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장쯔리는 다음 희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길에 장쯔리는 그녀에게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이미 이 비정상적인 관계에 깊이 빠져버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뒤로 작은 화물차 한 대가 조용히 뒤를 쫓고 있으며 운전자의 목에는 스케이트 날이 걸려 있습니다. 살인마의 표식이죠. 위험이 늘 곁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샤오왕은 장쯔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를 뒤따릅니다. 장쯔리와 우주전이 영화를 보는 동안 살인마는 골목으로 향하고 샤오왕은 그를 불러세워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원래는 뒤로 수갑을 채우려 했지만 범인은 스케이트를 타다 팔을 다쳤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샤오왕은 자비를 베풀어 앞으로 채워주지만 그 자비는 목숨값으로 돌아옵니다.